안녕하세요. 문영양호, 내 아내 아파트 정상화 추진단, 줄여서 문정추의 참새와 홍삼입니다. 오늘은 진정서의 뒷부분을 다루어 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급박한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라기보다는 사례 알아보기 및 궁금증 제시 정도가 되겠네요. 아, 아파트에 공고 붙어 있던 그건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채권 양도를 하라는데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이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중히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중히 결정해야죠.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신중히 결정을 하죠. 알려주세요. 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사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중히 결정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나와 계신 이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멜사예요. 오늘 아파트 하자 소송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길래 나와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얼마 전에 하자 소송을 하느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와우, 엘사님, 반가워요. 그럼 오늘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사례들 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왜 하려는지 살펴보죠. 우리 아파트 공고문을 보면요. 일단 하자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게서 하자 보수에 대해 돈으로 받아내고자 한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보냈다는 문자 내용도 그렇고 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더라고요. 채권 양도부터 하라고 하니 협의보다 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돈으로 받을 사람은 돈으로 받고 하자 보수 받을 사람은 그냥 보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승소할 확률이 적으면 괜히 소송 걸었다가 돈도 못 받고 나중에 하자 보수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몇 개만 찾아봐도 승소 확률이 매우 높은 소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 아파트에서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300만 원?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잘 따져봐야 해요. 일단 아까 공고문 보니까 채권 양도를 하라고 되어 있던데 채권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시공사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10년 동안의 권리를 300만 원에 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 양도 계약서가 아니라 3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한 그 주체를 보증인으로 해서 이때의 채권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이익이 아닐까요? 그렇죠. 채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채권을 그냥 넘겨준다는 말인데 채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팔 것인가는 해당 채권자, 즉 아파트 소유자에게 있는 거죠. 그 채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파트 집값의 변동이에요. 앞으로 남은 8년치 하자에 대한 보증이 되는 아파트를 채권을 팔아서 돈으로 땡겨받으면 하자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아파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집값 변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겠네요. 소송 후에 아파트를 사는 분은 세대 내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공용부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당장 300만 원 받으면 이익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채권 양도를 하시겠네요. 채권 양도가 아니라 채권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받게 되는 액수가 달라진다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다른 아파트 사례를 찾아보면 변호사가 처음에 세대당 수백만 원을 장담했고 승소까지 했는데 이런저런 비용 다 제하고 나니 겨우 20여만 원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맙소사 20만 원이라니. 네, 그럴 수도 있는 게 일단 소송 비용은 보통 변호사들이 자기 돈으로 댄다 하더라고요. 승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승소할 경우 보통 판결금액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25%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이익인 장사인 거죠. 그리고 하자 소송을 하려면 하자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이건 누가 돈 대신 대서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줘야 해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에 보면 소송 브로커가 껴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브로커에게 돈을 또 뜯기고. 그런데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 100%다 배상 금액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20여만 원 배상받았다는 곳은 청구 금액의 30%밖에 배상이 안 됐어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까 겨우 20여만 원 받은 거죠. 게다가 승소한다 해도 배상금이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일 정도로 크면 시공사는 또 항소를 하겠죠. 그럼 이 3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보면 하자 소송 무조건 이기니까 안 하면 손해라고 하던데. 그 유튜브 거의 대부분 변호사들이 만들었을걸요? 한번 만든 사람을 잘 알아보세요. 소송으로 인해 이익은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말 시공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다거나 하자 보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 같은 곳이 아니라면 하자 소송이 입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왜 2년차가 되어서야 이런 소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물건을 사면 서비스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아파트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 보증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건데 들어와 살다 보면 연차별로 나타나는 하자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1, 2년 살았을 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5년 사니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2년이면 마감공사와 관련된 부분들 하자를 수합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지난 6월인가? 그때 막 하자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입주 2년 차가 되는 시점은 2020년 10월 11일이란 말이죠. 시공사는 10월 11일까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의 하자를 접수받아서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싹 다 보수를 해주는 기간이 곧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에서는 6월에 막 서둘러서 일찍부터 하자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6월에 하자 접수를 다 받아놓고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럼 입주자들은 하자 보수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가 이렇게 보수에 소극적인 것 같으니 돈으로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는 소송을 기획할 때 이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곳 사례들 보면 정말 모든 곳의 입주자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상황이 익숙한 상황이라 깜짝 놀랐네요. 여기도 보니 시공사와 싸워야 하는데 일부 입주민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에이, 설마요. 저도 6월에 하자 접수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짜증이 엄청 난 상태이긴 했어요. 그건 그렇고 원래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청회가 9월 8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드리 센터에서. 네, 우리 아파트 하자 소송을 맡게 된 법무법인 황혜가 주최하는 공청회라고 하더라고요. 하자 소송에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가서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양도가 아니라 황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채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겠죠? 아니면 얼마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약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청구 금액에 일정 금액 이하의 낮은 금액 배상 판결이 났을 경우 향후 하자 보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입대위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소송 비용 말고 변호사 수당으로 판결 금액의 몇 %를 약속했는지도 꼭 물어봐야겠네요. 요즘 시세는 15%에서 2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하자 보수의 채무자인 시공사 양호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양호라면 10년 동안 하자 보수해 주느니 적당한 금액을 돈으로 주고 손 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송으로 가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양호에서 AS 담당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양호의 입장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법무법인 황해에서만 한다는 게 저는 좀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황해는 무조건 소송을 하도록 해야 이득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주민들이 소송하고 싶게끔 설득하려 할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입대에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 측의 전문가라든가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회라도 황해의 공청회와 같은 비중으로 입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권리 주체로서 입주민들이 정보의 균형성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권리를 양도하든 말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도 맞네요. 시공사 양호는 완전히 우리 아파트에서 손을 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채권 양도를 안 한 세대의 전유 부분은 계속 하자 보수가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채권 양도를 한 세대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거겠죠. 이 얘기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의 하자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받을 것이니 하자 보수업체를 새로 선정하든 어떻게든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10년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서비스 시공도 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아파트 외부 도장이라던가. 맞아요. 하자 보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든 매매하든 어쨌든 넘기고 난 다음부터는 입주민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기 이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소송은 짧으면 2, 3년 가겠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바뀌니 책임 소재 일단 불분명해지고요.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소송만 대리하는 것이니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전혀 없고요. 모든 책임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미 채권 양도 계약서에 사인 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철회할 수 있어요. 채권의 양수인인 입대인과 관리사무소 쪽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볼까요? 네, 홍삼님, 엘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문영 양운의 아내 아파트 정상화 추진단, 줄여서 문정추의 참새와 엘사와 홍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